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자,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서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누가 사심이 없는 지도자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접 지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 간접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 공무원도 배치가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바우처 간접 지원을 하면은 그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카드 결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우처 기간이 되기 위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뭐 각종 그 뭐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 투명성이 별로 없어요. 그 비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막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46조 원이 저출생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체하는 게 현명하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후보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 기구 만들어 놔서 또 자기 사람 꽂아놓고 그쪽으로 국민 세금 빼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 국민들이 그 정도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국민 통장으로 직접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가 사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무고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경영 후보의 국가혁명당에 뭐 200여 명 이상의 그러한 후보를 낸 그러한 기록 때문에 뭐 언론에 많이 방송이 되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누가 사심 없는 지도자인가? 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후보가 내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을 국민 세금으로 배치해놓고 나머지 뭐 공무원들 월급, 위원들 월급, 거기 무슨 자문위원, 뭐 또 연구비, 조사비, 뭐 또는 뭐 토론회, 뭐 등등등등 해갖고 돈이 막 새어나가는 겁니다. 또 뭐 공부한답시고 해외 연수에서 해외 탐방을 한다 그러고 여행 가는 경우 되게 많죠. 이런 식의 정책을 하니까 허경영 후보는 직접 지원해야 된다. 국민 통장으로 직접 돈을 꽂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심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명예직, 그리고 무보수, 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무슨 교육위원, 뭐 특별시위원 해갖고 무슨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완장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없애겠다. 예? 돈 나가지 않게 하겠다. 무보수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돈을 아껴서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는 지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가 그 $10,000를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절대 직접 지원해 주세요. 직접. 그 아이 직접 만나서 직접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간부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봤습니다. 제가 2트럭의 이불과 뭐 각종 먹는 거 뭐 어떤 학용품을 싣고 갔는데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더니 이제 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두고 가라. 자기들이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저거 자기들이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아니면은 진짜 중간에서 먹는 고양이들이 생선 먹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은 복지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달 재활 뭐 지정 바우처 지정 기간 이거 만들어 놓고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직접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지원해 주면은 다른 데 쓴다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종 카드를 만들어내고 각종 그 카드 결제 기구를 만들어내니까 기관들은 또 그거 카드 결제해주는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정한답시고 심사위원을 배정해 놓고 심사위원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떤 그 지정된 기관의 관련 이사장이 거기 심사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어요. 공무원하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대국민 이거 다 알려가지고 이 문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생님 서류를 내주시면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제가 가슴속에 깊이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관료주의, 그리고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에 사법개혁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하는 얘기가 쌍벌제를 폐지하자. 예? 돈을 준 놈, 받은 놈 같이 처벌하니까 둘이 완전 범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비밀로 해서 완전 범죄를 하니까 받은 놈만 처벌하자. 받은 놈만 처벌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쌍벌제 폐지를 통해서 비리가 없어집니다. 사법비리, 어제의 판사, 어제의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게 없어지고, 또 관피아들이 어제 막 장관을 했던 사람이 오늘의 어떤 무슨 단체 협회장으로 와서 국민 세금을 그쪽에 지원금으로 빨아먹는 그런 관피아들의 행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사심 없는 지도자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를 제가 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울특별시장 또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직접 지원하냐, 누가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종 언론들이 사이비 교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사이비 교주에게 그 젊은이들을 이끌고 가는 아주 나쁜 악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인문학자로서 정책을 봤던 것이고, 허경영의 정책인으로서 정치인 허경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심 없는 지도자냐, 누가 직접 지원하느냐라는 측면을 봤던 것입니다. 진짜 서울특별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